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가근로장학금 사이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이란 무엇일까요?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1년에 2번씩 나누어 진행되며 국내 대학의 대한민국 국적 재학생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학생 근로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 근로시간은 유형 및 대학마다 다를 수 있으니 대학 담당자에게 꼭 확인 후 근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근로장학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의 유형은 크게 교내 근로, 교외 근로로 나뉩니다. 교내 근로는 교내에서 근로활동이 진행되는 유형을 말하며 행정 업무 및 장학 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반 교내 근로와 봉사 유형이 있습니다. 교외 근로는 교외에서 근로활동이 진행되는 유형이며 일반 교외 근로 유형과 취업 연계 유형이 있습니다. 학기 중 교내 근로 및 교외 근로뿐만 아니라 학예 방학 및 동계 방학 중에도 방학 집중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이 무엇인지 다들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근로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 시작 전 반드시 서약서 동의,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 학업시간표 입력, 업무계획서 및 교육 이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출근부는 반드시 정확한 근로시간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지각했을 경우 실제 출근할 시간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며 출퇴근 시간은 근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출근부에 입력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근로시간이 아닐 경우 추후 부정근로로 적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법정 공휴일은 학업시간표와 관계없이 출근부 입력이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휴일에 근로했으면 휴일로 출근부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출근부는 근로 후 즉시 입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근로장학생은 근로자가 아닌 장학생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장학생 여러분, 직장 예절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근로 중에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적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근 시에는 깔끔하게 자리를 정리하고 간단히 인사 후 퇴근해야 합니다. 직장 내 예절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장학생 여러분, 안전한 근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안전규칙을 잘 이해하고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사고의 잠재 요인을 찾아내 즉시 조치하고 근로 종료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주세요. 셋째, 비상연락망을 공유해야 합니다. 넷째, 비상구, 소화기 등의 위치 및 피난 안내도를 인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스트레칭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다음은 성희롱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 등으로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혹은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행위자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성, 발생 상황 등 종합적인 맥락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활동 중 성범죄에 노출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희롱 피해 발생 시 여성 긴급전화 1366 및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소에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으로 연락 바랍니다. 혹시 근로 중에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근로장학생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응급처치 후 한국장학재단 한라인 창구 1599-4920으로 연락해주세요. 기타 민원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전수칙을 지켜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활동 되시길 바랍니다. 부정근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부정근로 적발 시 장학금 환수 및 근로활동 제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근로 방지를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정근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근로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허위근로는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를 말합니다. 허위근로 근로장학생 제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허위근로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근로하였으나 출근부에는 1시부터 3시까지 입력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30분간 근로하지 않고 출근부를 입력했기 때문에 허위근로에 해당하며 장학금 환수 및 근로제재가 됩니다. 실제로 근로하지 않고 입력한 출근부는 모두 허위근로입니다. 30분 지각 후 출근부를 정상 출근 시간으로 입력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출근부에 입력했을 경우 모두 허위근로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대리근로입니다. 대리근로란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리근로는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에게 제한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대리근로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친구가 대신 근로를 진행하고 출근부를 입력하는 것은 될까요? 안 됩니다. 타인이 대신 근로를 진행하는 것은 대리근로에 해당하며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에게 부정근로 제재가 가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대체근로입니다. 대체근로란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대체근로의 근로장학생 제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대체근로의 대표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근로한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의 출근부를 입력하였다면 정상근로로 인정될까요? 안 됩니다. 이는 대체근로에 해당합니다. 업무계획서의 날짜가 아닌 실제 근로한 날짜로 출근부를 입력해야 합니다. 국가장학사업 운영과 관련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고소,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이익 발생 시 전액을 환수하고 악의적인 부정 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병무청 및 법무부와 연계해 부정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근로는 범죄라는 인식을 하고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근로장학생들을 위해서 근로중지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중지 자진신고 제도란 해외여행, 군입대 등으로 근로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고 기간 동안 출근부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근로중지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부정근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근로를 목격하신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유익하고 알찬 근로활동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